137경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밟으며 15년간의 대표팀 여정을 상징하는 최다 출전의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밤은 축하의 불꽃보다 패배의 냉기가 더 깊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은 점점 낮아졌고 브라질의 5번째 골이 네트를 흔들던 순간 스코어보드의 0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마주해야 할 격차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화면을 통해 전해진 공기의 무게, 선수들의 표정, 경기장에 깔린 정적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준 한 장의 리트머스였다. 브라질과의 친선전은 사실상 전술 실험의 무대였다. 클린스만 체제 이후 흔들렸던 빌드업 구조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과는 실험의 실패에 가까웠다. 초반부터 한국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의 리듬을 만들려 했으나 브라질의 전방 압박은 그보다 한 박자 빨랐다. 이스테방과 호드리구 그리고 비니시우스, 이 세 명이 전방에서 끊임없이 커버 섀도우를 형성하며 한국의 첫 번째 패스 루트를 차단했다. 13분 만에 허용한 선제 실점은 바로 그 압박 구조의 희생이었다. 김민재가 전진하려던 타이밍에 중앙 미드필더의 포지션이 비었고 브라질은 순식간에 공간을 찢었다. 그 후 41분 또다시 호드리구의 침투. 한국의 수비 라인은 조율되지 못했고 중앙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중분해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김민재의 실수는 집중력의 붕괴를 상징했다.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팀 전체가 심리적으로 흔들린 결과였다. 나는 이 장면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브라질은 초반 30분 만에 4골을 넣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같은 패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다. 손흥민의 존재 그리고 한계, 이날 손흥민은 137번째 경기라는 역사적 무대에 섰다. 그러나 기록의 빛은 경기 내용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는 전방에서 쉼없이 움직였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영예는 자주 끊겼다. 브라질 수비진은 그를 중앙보다 측면으로 밀어냈고 한국의 공격은 본래의 축을 잃었다. 이강인과의 연계 역시 기대만큼 매끄럽지 않았다. 두 선수 모두 창조적인 플레이를 구사하지만 이날만큼은 서로의 리듬이 맞지 않았다. 패스 타이밍의 엇박자, 위치 선정의 미세한 차이들이 한국의 공격 템포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나는 이 장면을 한계보다는 과도기로 본다.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축구의 중심축이며 이강인은 그 뒤를 잇는 세대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중권, 즉 황인범과 백승호의 역할이었는데 이날 그들은 브라질 미드필더들의 강한 압박에 시종일관 시달렸다. 빌드업의 첫 줄이 흔들리니 손흥민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브라질의 전술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완벽했다. 중앙에서 공을 빼앗으면 즉시 전환, 윙으로 확산, 그리고 중앙으로 재침투. 한국의 스리백은 이 폭넓은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했다. 조유민과 김주성이 커버를 늦게 들어가며 측면 공간이 열렸고 그 틈을 비니시우스와 이스테방이 파고들었다. 특히 비니시우스의 마지막 골 장면은 압권이었다. 3대2 상황에서 보여준 브라질 특유의 리듬 변화 그리고 마무리의 침착함. 이 장면은 단지 기술의 차이를 넘어 경기 전체의 속도 감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교체 이후의 변화와 아쉬움 후반 8분, 한국은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했다.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를 빼고 오형유, 김진규, 박진섭을 투입. 이 교체는 라이스잇에 가까웠다. 그러나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 브라질은 이미 4인으로 앞서 있었고 한국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드러난 것은
경기 운영 능력의 부족 봅니다. 브라질은 여유롭게 볼을 돌리며 시간을 관리했고 한국은 무리하게 전진하면서 강역이 무너졌다. 결국 후반 32분 비니시우스의 추가골이 터졌고 그 순간 경기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통계가 말해주는 냉정한 진실 경기 후 데이터는 감정보다 더 잔혹했다. 점유율은 39대 61, 유효 슈팅 수는 2대 2벨. 패스 성공률은 브라질이 91%, 한국은 79%에 머물렀다. 특히 전진 패스의 성공률이 52.5%에 불과했다는 점은 한국의 공격 전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이태석의 과감한 오버래핑, 서령구의 빠른 복귀 속도, 그리고 김주성의 몇 차례 클리어링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지금의 패배가 종말이 아니라 진단이라면 그 진단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손흥민의 137번째 A매치. 그는 분명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헌신적인 리더 중 한 명이다. 그의 눈빛, 몸짓,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느껴진 무거운 한숨 속에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었다. 그는 이 패배를 개인의 기록 위에 올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날을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로 새길 것이다. 브라질전의 연고는 단순한 스코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잔혹하게 보여준 현실 점검표다. 기술, 전술, 체력, 멘탈 모든 부분에서 아직 도달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기록은 남고 패배는 교훈이 된다. 손흥민이 세운 137경기의 역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걸어온 시간의 증거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언젠가 브라질과 다시 만날 때 오늘의 영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축구 팬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의 패배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분노, 실망, 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 그 모든 감정이 결국 한국 축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러니 좋아요, 공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달라.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은 영광이지만 축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손흥민 그리고 한국 축구의 진실을 대변한다.